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에 제가 낙서하는 것도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리고요. 잘 들리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목소리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소리 좀 올려볼게요. 뭐, 요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예, 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올렸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뭐 지난주에 좀 골골거렸는데 제가 오늘까지만 좀 골골거릴게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이제 아까 위내시경을 받고 왔는데 네 수면 내시경을 받고 와갖고 약간 아직 목노안기가 남아 있어서요. 네 오늘까지는 제가 컨디션 관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회원님들께서 지금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시장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이 말 하고 싶어 갖고 방송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휴강하고 내일 방송할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 갖고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사실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개념을 모르시면은 매매가 되게 힘드실 거고 뭔가 매매가 꼬이실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짧게라도 해서 이거를 좀 이해시켜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요거를 이해도 하고요, 인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저항값을 회원님들 딱 봐요. 여기 개파락한 거 보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다가 네, 막혔습니다. 또 가다가 막혔습니다. 또 가다 막혔고요. 네, 또 가다가 1월 달에 이런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막힐 거예요. 네, 라고 역시나 막혔고요. 근데 이번엔 뚫었잖아요. 현재 여기 네모칸 치는 이 구간은 분명히 이 막혔던 구간들에 대해서 뚫었단 말이에요. 물론 뚫었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강세, 엄청난 상승장, 뭐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뚫었다 이게 다예요. 네, 돌파가 나왔다. 네, 뭐 이제 앞서 나왔었던 저항값들에 대해서 뚫었다. 네, 라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진짜 멋지게 올랐던 장은 뭐 손 꼽는다면 크게 두 번이 있죠. 한 번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또 한 번은 그 코로나가 급격하게 대한민국에 확산이 되면서 한때 신천지라든지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죠? 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그때 올라갔어, 요때인데 사실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놓고 비교한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급격한 조정이 있었죠. 폭락, 패닉. 사람들이 와, 이제 경제는 아작이 날 거야. 경기는 미친 듯이 둔화될 거야. 막 이런 우려감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패닉에 빠졌고,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경제가 아작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미친 듯이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풀었고 이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 통화량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풀고 풀면서 시장을 결국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은 V자 반등을 하게 되죠. 하지만 1번 구간은 좀 달라요. 금융위기를 미국이 2번 구간과 비슷하게 돈을 풀어갖고 막고자 했으나 즉각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즉 1번과 2번의 차트를 보게 되면 확실히 다르죠. 1번은 뭔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고 2번은 바로 V자로 올라왔죠. 1번과 2번은 패턴이 다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지금과 비슷해요. 이건 지금 현재 2008년 차트입니다. 지금과 비슷해요. 2008년도 10월 달 역사적인 폭락이 발생을 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네르바. 인터넷에 미네르바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예견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었죠. 그때 당시 아마 코스피가 500 깨진다고 했었나? 뭐 그런 글들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결국에는 구속되었었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시면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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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결국에는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스피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뚫고 나서 본격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갔죠. 이때 2009년도 초 시기를 차트를 멀리서 보게 된다면 이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여기. 뚫고 본격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때 웬만한 종목들 사면요. 상한가 먹는 거 되게 쉬웠습니다. 저 때는 10% 20%가 뭐예요? 50% 100%짜리 종목이 진짜 수두룩 빡뚝했는데요, 진짜로. 근데 요때랑 비교해서 마치 지금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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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뚫었네? 이제 본격 상승 랠리의 시작.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때랑 지금은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도 체감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성인이시니까 최근까지도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부동산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화랑장이었잖아요. 막 올라갔고 주식도 우리 보면은 화랑장이었었죠. 네, 막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화랑장이었었고 당시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너나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웬만한 자산이란 자산들은 계속 올라갔었죠. 그렇게 올라왔었고 근데 지금은 깨졌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뭔가 더 이상 가격을 낮추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뭔가 올라오는 분위기고 주식도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주변 사람들 분위기 봐봐요. 어, 이제 본격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 아파트 지금 가격에 무조건 사야 돼. 오피스에 무조건 지금 가격에 사야 돼. 땅 지금 가격에 사야 돼. 건물 지금 가격에 사야 돼.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 주변만 보셔도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냥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등장했었던 돌파 그리고 추세 전환, 상승 본격 상승의 시작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기에는 지금 올려 사는 사람이 적은 시장이에요. 즉 누군가가 올려서 매수를 해줘야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또 올려 사주고 또 올려 사주고 또 올려 사주고 그래 올라가는 거고 2차 전지 애들처럼. 그렇죠? 올려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게 없어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는 섹터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지 지난주에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조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었고 이런 섹터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 전기전자도 올라 자동차도 올라 2차 전지도 올라 제약바이오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오피스텔은 안 올라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갔었던 몇 년 전의 그 분위기가 아니고요. 뭔가 땅은 잘 안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요 느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파는 나왔습니다. 돌파는 오케이. 돌파는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추세 전환, 본격 상승의 시작은 아닙니다. 요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차트쟁이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명히 경험했었던 차트로는 요 정도 돌파면은 매수거든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배우기를 돌파를 했으면은 그건 매수 신호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접근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말아버려요. 근데 이게 차트만 보면은 왜 그런지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보는 차트쟁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지금 시장은 어떠한가요? 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지금 분명히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돌파도 나왔고, 근데 돌파 나왔다가 즉각 꼬꾸라지는 그 차트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 종목들 보다 보면은 이제 올라간다 싶었는데 갔다가 바로 깨진 애들 있죠. 네, 그 차트는 현재 아니잖아요.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그게 엄청난 강세장이 아닐 뿐이에요.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시장이 지금 안 깨지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막 이렇게 강세장 아까 보셨던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졌던 몇 년 전이라든지 그때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다 올라가요. 물론 뭐 코로나 때는 뭐 이제 너도 나도 뭐 백신 개발한다, 치료제 개발한다 이런 회사들, 제약 회사들이 막 올라갔었고 먼저 올라갔고 뭐 시젠 같은 진단 키트 회사들 먼저 올라갔었고 더 강하게 올라갔었고. 하지만 웬만한 종목도 어쨌든 같이 올라가요. 어쨌든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한적인 상황에서는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 같이 안 올라갑니다. 어느 날은 제가 오르고요. 제가 오르고 어느 날은 조선 오르고요. 어느 날은 2차 전지 오르고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고 돌고 우리는 이를 두고 순환매라고 하죠. 최근에 제가 아침에 코멘트 남겨드릴 때 보면은 업종 순환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우리는 현재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도 이래요. 선생님 오늘 오늘인가요?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면 내시경을 하고 왔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해갖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어떤 회원님께서 저한테 개인톡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한미 사이언스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정도 씌워주는 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환매기 때문에 이 순환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순환매라는 것은 뭐 어떤 날은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어떤 날은 2차 전지가 오르고 말 그대로 돌고 돌고 도는 거를 우리가 순환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환매가 잘 도는 섹터를 픽해서 골라갖고 이제는 상승 초입에서 사는 건 일단은 일단락 됐잖아요. 웬만큼 지금 돌 것들 다 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승 초입이니까 지금 사서 이건 늦었죠. 이제는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걸 사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진짜 이제 멋지게 올라간 게 한미약품하고 그리고 뭐 유한양해 이런 종목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공략해 볼 만했던 건 역시나 한울바이오 같은 거 이런 종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사볼 만한 종목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해서 소개해드렸던 게 한울바이오도 있었고 알테오젠 같은 주식도 있었고 그쪽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런 자리 지금 똥골뱅이 친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똥골뱅이 친 구간에서 사겠다 이런 마인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순환매니까 눌러줄 수 있겠구나. 그 눌러주면은 그때 어떤 걸 사야겠다. 그리고 내 주식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니까. 이해되셨죠? 아까 코스피 차트 보면서 2008년도 흐름 보듯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노파심에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늘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나름 이제 설명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아까 이제 코멘트를 한번 그렇게 남겨드렸었던 건데요. 당연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상승 조정 이거는 당연히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요렇게 톡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당연히 시장은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추세가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것 분들 중에 하나가 뭐
톡을 공개적으로 적었던 회원님도 한 분 계셨죠. 뭐 KG 스틸이 지금 2% 수익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십몇 프로씩 수익이 나셨어야 정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 방에 적잖은 분들이 요런 가격에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 선생님이 이야기한 종목이다. 한울바이오 사야겠다. 그 보고 있는데 막 장중에 올라가요. 근질근질근질해. 그 덜컥 샀더니 그 다음부터 빠져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고 돌거든요. 네, 돌고 돌아요.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순환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구나.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매가 이어지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순환매 계속 이어지겠는데? 이번에 눌러주는 구간에서 사야겠다. 굳이 막 이렇게 쏘고 있을 때 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방송하는데 강아지들이 옆에서 문 열어달라고 난리 쳐갖고. 자,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결국에 제가 위내시경도 받고 왔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지난주부터. 뭐 근육통에 두통에 갑자기 주말부터는 이렇게 뭐 위험이 오랜만에 세게 올라와갖고 네, 내시경까지 받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좀 짧게 하고요. 네, 짧게 하고 내일 모레 방송에 좀 길게 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지 않으면은 회원님들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일단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음, 이제 종목 이야기 하기 앞서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는 제한적 매수세가 있습니다. 지금 풍부한 매수세가 아닙니다. 풍부한 매수세가 아니고 제한적인 매수세입니다. 네.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올려서 하는 그런 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부동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제한적 매수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업종의 순환매가 돌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아,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선주, 아니면 뭐 방산주도 좋고요. 이쪽으로 그래 순환매가 돌 수 있겠구나 라고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 순환매가 뭐죠? 뭐 그래 이쪽 테마 오르고 저쪽 테마 오르고 이쪽 테마 오르고 이걸 이제 우리는 순환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상승, 조정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 요것도 일종의 순환매로 볼 수 있겠죠.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도 순환매가 돌고 있음이 인지가 되었다면 조정 국면에서 매수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조정 국면에서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요런 패턴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 설명드렸었죠. 뭐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구간이 요런 구간이잖아요. 요런 차트들은 하셔도 돼요. 요런 차트들은 조정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들이대시면 돼요. 들이댔다가 빠지면 한 번 더 사면 되거든요. 선생님, 이런 류의 주식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예 장르가 달라서 그래요. 네, 장르가 아예 달라서 그래요.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르가 다른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조금 센 것 중에서 한울바이오 있다 칩시다. 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했던 것 중 뭐 모트렉스도 있을 거고 케이지 스틸도 있을 거고 케이지 스틸은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케이지 스틸을 공략하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가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등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었던, 네, 적응했었던 그런 수준의 등락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한 1, 2% 정도 올랐다가, 한 1, 2% 정도 빠졌다가, 1, 2% 정도 올랐다가, 1, 2% 정도 빠졌다가, 사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ICT, 네,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죠. 포스코 DX. 이런 류의 주식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랑 제가 그 얘도 이제 비슷한 차트죠. 네, 요런 류의 차트들 딱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센 애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냐면 흥분 상태예요. KG 스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와 이 포스코 DX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결이 달라요. 성깔이 다르고요. 예, 이 성급한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갑자기 아다리가 맞아요. 호재가 나왔다. 분위기가 나왔다.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혹시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에코프로, 네, 바톤 터치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 막 이러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어떤 좋은 기사들 많이 나왔고요. 포스코 관련주들이 이제 제2의 에코프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더 흥분해 갖고 확 싸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센 애들한테는 그만큼 용기를 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약한 애들 있잖아요. 뭐 케이지 스틸도 그렇고 그냥 무난하게 가는 애들 있죠. 뭐 케이지 스틸도 마찬가지고 한올바이오는 뭐 그렇게 약하다고 말하긴 좀 거시기 합니다만, 네, 그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좀 경험했었던, 네, 우리가 평소 했던 그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센 애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센 애들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조금 다르게 가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세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얘도 약한 건 아닙니다만, 네, 포스코 ICT처럼 그 정도로 세다 아니면 파워로직스 이런 거 얘도 당연히 그만큼 센 건 아니잖아요. 네, 얘도 이제 그만큼 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애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만한 딱 평소 그 마인드대로 하시면 돼요. 네, 평소 그 마인드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근데 센 애들한테는 여러분들 아예 접근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때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예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지금 사고 밀리면 한번 더 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잘 간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잘 보세요. 제가 말씀해드린 종목분들 잘 보세요. 아니면은 얘도 이제 그 니켈 광산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얘가 오늘 상을 못 갔나요, 얘가? 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들의 종목군들은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제 캔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사케다 3법, 네, 사케다 3법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케다 상승 3법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하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나오고 파란색이네.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왜 자꾸 이제 빨간색이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양봉이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음봉이 세 개 나오고
둘, 셋. 그리고 다시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케다 상승 3법이죠.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강력한 매수세, 그렇죠? 장대 양봉,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당연히 너무 올랐으니까, 과하게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휴식기, 쉬어가, 사람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좀 사기 부담되는데,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 됐으니까 10억에 매수하기 좀 부담되는데 하고 좀 관망세가 있었어요. 관망세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차익을 좀 팔면서 아파트 시세가 한 8억, 9억까지 빠져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분위기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케다 상승 3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어? 솔직히 주식쟁이 입장에서 매수세를 모두 훼손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건 좋은 차트가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너무 당연하게도 오형 올라갈 거면 이렇게 반만 훼손하고 가는 게 더 이쁜 차트 아닌가? 맞죠? 네. 반만 훼손하고 올라가는 게 더 이쁜 차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예쁜 사케다 상승 3법이잖아. 그쵸? 아니야. 이것도 좋은 차트긴 한데 이것보다 더 잘 가는 거. 이왕이면 안 밀고 가면 좋잖아. 옆으로 하다가 올라가는 거. 우린 이걸 갖고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했죠. 그쵸? 아니야. 아니야. 이것보다 더 센 것도 있지 않을까? 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음봉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그래, 쉬어줄 때도 올라가면 이거 얼마나 센 차트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포스코 ICT가 이런 차트에 해당이 되고요. 쉬어가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쉬어가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강의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것 중에서 현대 EP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EP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이시죠? 장대 양봉 이후에 옆으로 기잖아요. 얘는 고가놀이 자체가 옆으로 기면서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딱 나오고 나서 옆으로 기면서 한 번 더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차트잖아요. 근데 포스코 ICT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다이내믹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포스코 볼까요? 얘는 고가놀이가 이렇게 진행된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케다 상승 3법, 뭐 사케다 3법이라고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되게 많은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딱 그 그림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식 이론을 만나건, 우리가 어떤 무언가 이론이나 공부할 거리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케다 상승 3법이 나온 배경이 옛날에 쌀거래할 때입니다. 당연히 HTS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입니다. 옛날에 쌀 거래할 때 그때 매매 기법이 요즘에 우리한테 이제 전해지기를 이제 사케다 상승 3법이라고 전해지는 건데 당연히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당시 쌀 거래는 뭐 주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는 주 6일제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주 5일제고. 그리고 PC가 보급이 되고 지금은 스마트폰도 보급이 되고 순식간에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뉴스들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관련해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는 건 어떤 이론을 만났을 때 항상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류의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세게 접근하셔야 되고 아까 보셨던 뭐 파워로직스나 현대 EP나 그런 류의 종목들은 그것보다는 좀 약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마인드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자,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황이랑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 그런 마인드적인 것들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겠죠?
네, 요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관점입니다.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되는 차트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우리, 갑자기 포스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포스코. 오늘 상태가 안 좋긴 안 좋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 그리고 사케다 3법, 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패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일 알미늄이 알미늄 중에서도 유달리 셉니다. 유달리 세고, 솔직히 이제 세력 차트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관점에서도 좋은 차트인 게 사실 이런 거래량들이 많죠, 되게. 불쑥불쑥불쑥 나오고 이거를 이제 세력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 매집 차트다, 매집봉이다, 뭐 이빨 빠진 거래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지칭하면서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 뭐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차트에서도 좋은 차트죠. 흔히 말하는 매집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린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은 이제 지난번과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아주 센 장르의 종목군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HDC, 현대IP 얘도 당연히 보신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전형적인 전고 돌파 후 지지 패턴입니다. 네, 그냥 설명 더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기 때문에. 다만 유일한 단점은 현대 EP가 자동차 부품주인 것도 좋고 과거에도 현대 EP는 한 번씩 잘 나갔거든요. 이 앞에 현대 HDC라는 이 이름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현대 EP라고 이제 불리던 시절이 있는데 되게 잘 나갔던 주식이에요. 옛날에 한 번씩 잘 나갔는데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어, 분명히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약간 화신이나 SL이나 뭐 만도나 이런 주식들이 잘 나갈 때 안 가다가 이상한 타이밍에 한 번씩 갑자기 툭툭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이피였거든요. 지난주 방송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느낌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플라스틱이 있었고요. 꼭 자동차 부품주도 갈 때 안 가요. 안 가다가 꼭 나중에 갑자기 확 이제 가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흐름상으로는 그랬고 경험상은 그랬고 그냥 냉정하게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 거래량 많았던 캔들도 이미 지금 넘어가 버렸고 문제가 되었었던 뭐 급락 구간 이런 고점들도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 현대 EP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양호한 종목군이고 매매 전략 세우기도 되게 심플하죠. 네, 그냥 뭐 깨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네, 그냥 뭐 전고 지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죠. 그쵸? 요건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니까 네, 짧게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약주가 이번 주 쉬었어요. 네, 뭐 한미약품, 뭐 한울바이오파마 이런 애들이 쉬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약주들은 한 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진짜 잘 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미약품은 카톡방에다가 좀 길게 한번 써드렸었죠. 네, 길게 한번 써드렸었죠. 여기 써드렸네요. 그쵸? 네, 최근 뭐 제약제 뜨거운 화두가 뭐 비만 치료제, 암 치료제 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쭉 써드렸었고 사실 제약주를 공략하시면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약품 같은 요런 제약사와 그리고 뭐 레고캠 바이오나 뭐 이런 코오롱 티슈진, 신라제 이런 제약사를 동일선상에 보는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한미약품이나 이런 애들은 돈을 잘 벌면서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근데 레오켄 바이오나 코오롱 티슈진이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돈 못 벌어요라고 말씀드렸었죠.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케에서 7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도 수주를 할 것 같죠. 네, 평택에다가 바이오 플랜트라고 해서 엄청 큰
위탁 생산 시설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제가 알기로 올 초부터 영업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랑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영업을 뛰면서 수주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슬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잘 보셔야 되는 종목군인데 근데 이게 제약주라는 게 한 번 주목받으면은 진짜 잘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제약주라는 게 한 번 주목받으면 진짜 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대감이 진짜 커지거든요.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었던 이런 신약이나 이런 이 파이프라인들의 가치들이 보통 이렇게 몇백억짜리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몇천억, 뭐 조 단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 신약 개발 기대감, FDA 허가 기대감 이런 게 불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주가가 막 가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잘 갔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미 사이언스가 더 잘 갔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한미 사이언스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이번 주는 쉬고 있는데 이 올라간 각도가 범상찮아요. 이 올라간 게 지금 곧바로 다 떨굴 각 생각으로 올라갔다고 보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계속 유심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약품 이렇게 갔으면 여전히 한미사이언스 네 관심 있게 볼 거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는 조금 특이해요. 어제도 그러더니 이렇게 좀 빠지고 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수급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저가 매수가 꽤 많습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수급이 좋아요. 빠졌는데 불구하고 수급이 좋아요. 다른 종목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다른 제약주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약품 하면은 어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뭔가 이게 되게 원웨이 느낌이랄까요? 되게 굳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 무조건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수급이라고 할까요? 네, 되게 일방향으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어갖고 지금 제약주들이 수급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유한양이도 지금 여기서의 각도가 지금 너무 셌기 때문에 순환매가 여기서 끝이 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네, 조정, 상승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잭팟이 터진다면 한미사이언스 쪽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일반 순환매로 노린다면 유한양행하고 한올바이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아, 유한양행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원래 제가 한올바이오랑 그 한올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를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유한양행도 이번에 눌러주는 거 보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라젠 잘 가니까 이건 같이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네, 신라젠이 잘 갈 정도면은 얘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네, 내시경 바꿔갖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못 봤는데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시청자 수가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좋아요가 어떻게 28밖에 안 돼요. 약간 몽롱한 상태로 방송하다가 문득 봤더니 28밖에 안 되네요.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코오롱 티슈린도 잘 보세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요런 류의 종목 중에서 최근에 잘 간 게 이제 신라젠이고요. 근데 신라젠은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소개하고 싶지도 않고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류의 기업들은 돈이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돈이 계속 필요한데 이걸 저는 조달 이번에 임상일상 갖고 올라갔는데 이거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제약주 공략하실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고요. 유한양의 한미약품 이런 애들 원래 돈 잘 벌잖아요. 우리 알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그 제약사잖아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던 그 제약사잖아요. 그쵸? 유한양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제약사예요. 얘네들은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신라젠하고 코오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은 달라요. 그럼 당연히 이런 기업들을 소개를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 거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 SK바이오파. 네.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모기업이 너무 짱짱하니까 자금 지원 잘 받으면서 흑자 전환될 때까지 회사를 키울 가능성이 있겠죠. 높겠죠. 네, 그쵸? 하지만 신라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라제는 저는 일단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코오롱도 여기 그 이웅열 회장이 워낙 이 코오롱 티슈진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양반이어갖고 자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오롱 티슈진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신라젠이 갈 정도니까 저는 코오롱 티슈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약은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움직임이 심상찮아요. 네, 조선주도 요런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뭐가 잘 봐야 되는 차트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렇지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이해하고 있냐면, 업종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업종 순환매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관련해서 얘가 오르고 나면 쟤가 오르고 쟤가 오르면 얘가 오르고 알잖아요. 2차 전지 올랐다가 제약바이오 올랐다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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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쵸? 이 돌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제약도 한번 했고 2차도 한번 했고 2차 전지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오를 게 없을까 하고 보다 보면은 조선주. 그 조선주 좋은 기사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LNG선 관련해 갖고 좋은 기사들 뭐 이제 수주 본격화되었다.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오전에 초반에 4월 초반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확 붙어버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제 취향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원래 제 취향은 이렇게 그냥 센 걸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원래 제 취향이기는 하지만 근데 얘는 하나와 인수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어요 현재. 약간 잡음이 있고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측에서 이 여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해달라고 일부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좀 해달라고 돈 쥐어주면서 이렇게 뿌렸다가 뭐 걸렸나 봐요. 그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잡음 있는 주식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갖고 얘는 잠깐 보류. 대우조선해양 잠깐 보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다 세게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그런 애들한테는 훨씬 못 미치지만 세게 올라왔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추가 상승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그 뭐 사케다 3법이니 뭐니 이렇게 배웠던 걸 토대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은 조일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얘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조일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더 빠른 결과물이나 이런 걸 한번 공략하고 싶다면 아까 소개해드린 제약주 보시는 게 맞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순환매가 조금 더 확산되게 된다면 그땐 조선주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조선주를 사란 뜻은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조일,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로 공략하셔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사고 눌러주면 한 번 더 사는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제약,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지난주 올랐다가 이번 주 쉬었잖아요.
근데 쉬면서도 수급이 짱짱해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워낙 한 번 가면 그 끼가 한 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끼 좋았던 애들 중에서 그래 한미사이언스랑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가 한올바이오입니다. 네. 대웅제약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처럼 전통의 제약사고요. 그렇죠? 네. 뭐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네,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지 정도. 코오롱 티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젠하고는 같은 결이긴 한데 좀 더 안전해서 네, 그런 약간 적자 개발 기업 네, 중에 고른다면은 그거 그리고 좀 확산된다면 조선, 방산 이런 것들 확산되겠죠. 방산은 차트 괜찮아요. 조선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좀 흐름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한국 항공우주 이런 애들은 지금 이미 네, 추세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가놀이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 얘도 그냥 고가놀이여 갖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전고 돌파 후 지지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지지니까 네, 거래량 많은 것들도 지금 다 넘어갔고 다만 단점은 방사는 정보 수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시가 나와도 네, 이거 방산이기 때문에 쉽게 오픈할 수 없다고 공시 내용이 막 이게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수출이나 뭔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뉴스가 잘 보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깜깜이에요. 네, 깜깜인데 그냥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원자력하고 방사는 항상 이슈였습니다. 항상 호재가 많았어요. 보수 정권일 때마다. 네, 항상 이슈가 많았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는 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저는 뭐 그냥 다 괜찮던데요 보니까 하나 계열이 뭐 좋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네 하나 에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하나 시스템 이건 나쁘지 않았고 네 근데 무겁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뭐 수익만 내줄 수 있다면요. 그 방사는 그래도 한 번씩 헷가닥 하잖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뭐 푸닥거리 한 번씩 해주니까 그거 기대하고 한번 우리가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IG 넥손 이런 걸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LIG 넥손이 별로란 이야기를 한 2월부터 하는 것 같아요. 할 거면 하나 에어로 하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빠진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표가 하향 레포도 나오죠, 지금. 네. 아유, 괜찮습니다. 어, 되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요. 그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아닌 거고요. 네, 주가가 안 빠지면 악재가 아닌 거고 2차적으로는 네, 악재라고 시장이 인식한다 한들 뻥카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KG 스틸이 딱 그 케이스잖아요. 어, 쌍용차가 거래 재개가 미뤄진다고 하니까 KG 그룹주가 빠져요. 빠지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것도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렸죠. 라이브로 누가 질문하셔 갖고 라이브로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뻥카형 악재죠.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이슈거리들은 사실 악재가 악재도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있어서 제가 강의 중에는 웬만하면 질문을 안 받습니다. 네, 강의 중에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 받습니다. 아까 그 조소유리님께서 1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600만 원 되었는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인드 관리도 중요하죠. 네,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EP, 원익 PN이 말씀하셨는데, HSP님이 그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홍삼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배송 왔습니다. 네, 오늘 배송 왔으니까 딱 먹고 네, 내일부터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익 PN이 좀 다르죠. 원익 PN이랑 차트 한번 제가 같이 놓고 볼게요. 이 둘을 같이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실 수는 없어요. 이 현대 EP랑 이 원익 PN이랑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그래 앞에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현대 EP도 네, 앞고점을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주식도 그렇지만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는데 뭐 진폭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보여주는 변동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주식이 플러스 1% 올라갔다 한들 네, 올라갔다 한들 만약에 이렇게 해서 1% 올라간 거랑 이렇게 해서 1% 올라간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원익 P&E 같은 경우는 옛날 이름이 이제 P&E 솔루션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얘는 변동성이 작죠. 둘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차트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얘가 보통 이제 현대 EP 같은 경우는 세력주들 바닥에서 등장할 때 뭐 쉽게 볼 수 있는 패턴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간의 주목을 아직 받고 싶지 않은 종목이에요. 예, 뭐 별로 아직 이목을 끌고 싶지 않은 종목. 근데 그 뒤에 있는 원익 PNE 같은 경우는 이미 주목받을 거 다 받아갖고 거래량 빵빵빵 터지면서 변동성 위아래로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냥 돌파 후 관점이라고만 본다면은 비싼 차트일 수 있지만 아예 성격이 다르죠. 한 놈은 성깔이 너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고 한 놈은 좀 고요하니 얌전하고 둘의 차트는 차트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다르고요.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얘는 당장 고요하고 얘는 고요할 날이 없죠. 이 정도 차트면요. 매일매일이 거의 뭐 급등 아닌 급락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둘은 아예 향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었나요? 이화전기요. 아까 이제 어떤 회원님께서 제가 이제 포스코 ICT를 말씀드렸더니 이화전기를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 스크롤 올려보니까 용기 내서 사볼 만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오늘 제 강의랑은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예. 아까 이제 사케다 상승 3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강의 내용은 이거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고가놀이 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있는데 이것보다 센 게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거. 즉 조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상승 조정이라고 하는데 요 올라가면서 쉬어가는 요거 네, 요 구간.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게 포스코 그게 이때잖아요. 네, 저는 요 구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용기 내서 공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미 올라가서 막 상한가 가 있고 이거를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한번 용기 내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이화전기는 이미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 정도에서 용기 내보시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막 가는 종목을 나는 성격 급해. 빨리 하실 거라면 딱 요 정도에서 용기 내시는 겁니다. 자, 오케이.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질문은 추가로 안 받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마음 쓰여갖고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도 30분만 방송한다는 제 계획은 실패를 했네요.
네, 오늘도 실패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다 채운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제가 수면 내시경을 지금 받고 온 다음이어 갖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질 않아 갖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홍삼 제가 잘 먹고요. 원기 회복해서 다음 방송부터는 이렇게 앓는 소리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까 그 지각하셨던 분 계신다고 하니까 녹화 방송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녹화 방송 봐주시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카톡방 입장은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채팅창 보시고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하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카톡방 이사 안 합니다. 이사한다는 뭐 사칭톡 올라오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